떠오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회장님 늘 이야기하시는 게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일본과의 경제 협력 안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보다 훨씬 심도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연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제 economic collision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합해지는 상황을 저는 추구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GDP에 보면은 지금 보면 4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이 일본 경제와 한 2트릴리언 정도쯤 되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합해서 한 6트릴리언 정도쯤 되는 이 마켓을 형성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지오폴리티스입니다. 안보와 경제 안보적인 상황을 위해서 이걸 한다. 합해지게 되면은 실제로 뭐 마켓을 프로텍션 같이 시키는 얘기니까 공동 보이스가 무조건 나갑니다. 이유를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유는 27개가 나와서 뭐 하나 의견 하나 일치 보는데 몇 년씩 걸리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둘이서 하면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웬만한 거는 이제 보는 거죠. 훨씬 이피션트한 EU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일본만 하더라도 6트릴리언 정도쯤 되면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일단 네 번째, 물론 아직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한 네 번째 정도의 경제 불락화가 됐습니다. 네. 그럼 관세 없이 뭐 통화를 같이 쓰는까지는 아니겠으나 뭐 나중에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처음에 보면 관세 뭐 이런 것도 없고 시장, 노동시장 뭐 계속해서 이게 한꺼번에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이게 해가 나가지만 어쨌든 경제 연대 형태가 되는 거다라는 목표를 놓고 이걸 움직이면은 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종의 그 위에가 북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섬나라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을 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발로 국경을 넘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발로도 넘어가고 차로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넘어다니던 사람들끼리의 이제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부분들이 옆에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그 개념이 그 나라는 원래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겠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통합이라 그러면 이제 수많은 생각들이 막 들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구상인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오게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성장 문제와 선택이 별로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그냥 살 수 있어서 한다면은 굳이 이런 선택과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확률이 점점 저희는 생존의 문제에 이게 잘못하면 몰리게 된다. 그렇게 몰리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왜? 뭐가 있고 내가 상대방한테도 죽고 그다음에 뭐 상대방도 나한테 했을 때 뭐 얻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돼야 이 논의와 얘기가 되고 움직이는 거지. 만약 우리가 이미 쭈그러들어서 더 이상 뭐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와중에는 뭘 하자고 누구한테 손 내밀어 봐야 아무도 우리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아무도 안 살라고 하는 걸 뭐 팔라고 하면은 그게 잘 팔리겠습니까라는 이 문제와 비슷합니다. 이걸 우리가 팔아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예, 저는 불행히도 우리가 그 상태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라는 걸 인지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게 옵션입니다. 뭐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다른 방법으로만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예 이런 경제 연대를 해서 키우면은 이건 엄청난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들고 있던 제가 말한 상당히 고비용 사회가 앞으로 계속 전개가 될 이 많은 문제들이 일본과의 통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 때문에 비용이 엄청 떨어집니다. 예를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의료 같은 거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의료 때문에 무슨 의사를 얼마를 내야 되니 병원을 어떻게 돼야 되니 미국이 노령화 시대가 계속 때문에 이제 노인을 위한 병원들이 계속 저희는 이 의료 시설과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 안에다 다 짓지 말고
일본 가게 하자. 같이 이용하는. 어. 네. 보험만 만들게 해서 가면은 저쪽에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대한 걸 보험 지급하고 그래, 저기 들어가면 남을 때가 있으니까. 일본도 어차피 내가 뭐 일본 사람만 써야 되는 거 아닌 형태가 꽤 있을 수 있는 거고 남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자기네도 더 이피션트해지는 거니까 더 좋은 거죠. 이런 부분이 그러네. 서로 쉐어가 되면 아니 그다음에 뭐 노인들하고 전부 일본만 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도 있으면 일본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와갖고 이제 치료를 받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열리고 경쟁이 더 되면서 실제로 뭐 의료 부분도 변호사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에 닫아놓고 경쟁 안 했다 해서 이 상당히 내려있던 그 부분들이 왕창 경쟁이 되면서 그 실제로는 시장화가 더 빨리 되고 포텐셜이 더 넘어가고 비용은 떨어지고 국민 효익은 훨씬 더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라는 게 네. 매우 특수하잖아요. 그게 정치적으로는 이게 답이 늘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경제적만 이게 풀리지 않고 이 상부조가 풀리지 않고 경제만 협력으로 갈 수는 없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베니핏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걸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그건 해볼만 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 생각을 해갖고 그거 해볼만 한 거 괜찮은 방법이다. 일본도 답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양쪽이 그 생각이 서로 똑같이 되고 그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많아진 거를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정치였습니다. 표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얘기고 정치인들은 그걸 반영을 시켜서 결국은 이 문제를 그 역사의 문제였고 과거에 들어간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문제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인센티브가 어디서 오느냐? 예, 이건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들어간 얘기가 되고 미래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거냐라고 생각하면 죽어간 대한민국을 물려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일본과 통합돼 갖고 지금에 보면 우리보다 이제 퓨처 세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서 1등 하는 거는 이제는 보면은 5천만에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억 명에서 1등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시장이 뭐 무려 한 3배 이상 더 커진 얘기가 되는 거니까 나는 똑같이 돈을 벌어도 3배 이상 여기서 돈 더 벌 확률이 있네. 난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가 있네. 그냥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의 컨센서스를 얻는 것도 되게 어려운 과제죠. 네. 근데 그것도 원래 또 결혼을 해도 상대방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이게 매력적이니까.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셨을 때 그 네. 회장님의 구상에 대해서 일본 사회는 좀 어떻게 인식할 네. 거라고 보세요? 4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경제 연대를 가서 네. 얘기를 하고 일본 분들도 만나고 거의 많은 정치 가서부터 경제인들을 다 만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4년 전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해서 들어가면 이제 계속 변합니다. 변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왜? 일본도 솔직히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옛날에 누렸던 G2에 해당했던 자리가 더 이상 자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이 약간 갈라파고스 형태로 되어 있는 내 경제 시스템과 이 얘기가 더 이상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도 솔직히 그 내부의 갈등이 그게 되게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뭔가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까지 이제 미국과의 얘기를 아주 연대를 되게 세게 해왔던 걸로 뭔가 이니셔티브를 찾고 거기서 뭘 찾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미국에서 보여준 거는 일본이 그렇게까지 그렇죠. 예. 신뢰했던 그 미국에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보면은 이건 좀 아니잖아 하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고 퀘셔닝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고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한일 FTA 정도 하면 될 건 아니고. 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는 에너지였어요. 에너지요? 네. 둘 다 고립된 국가가 둘 다 있는데 고립됐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에너지가 다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동 아. 구매를 하고 들어온 걸 스토리지를 해갖고 같이 그렇죠. 나눠서 쓰는 겁니다. 요거는 괜찮죠. 해칭이 되니까 가격도 그렇고 서로 공급도 경쟁할 필요 그렇고. 없네. 네. 이 얘기를 이걸 매칭을 하면은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스 같은 것도 스토리지를 놓으면은 그렇지. 이제 그렇습니다. 저쪽에 가스가 남는 얘기가 되면 이제 저희가 저것도 만듭니다. 파이프라인도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량기만 붙이면 되니까. 네, 거기에 전력성과 저 가스 같은 이 유틸리티 쉐어링을 하는 그 얘기를 쫙 만들어 버리면은 저기 남는 가스 있으면 우리 쪽으로 보내서 우린 값 치르면 되는 건 그 얘기가 되고 전기도 이 쉐어링이 돼서 움직이니까 실제로는 대한민국 혼자서 다 맨날 발전소 짓는다고 이 고민했던 이 문제의 단초를 꽤 낮은 레벨로 우리가 이 전기를 사올 수 있는 부분만 존재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얘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저희가 모든 피크에 감당할 발전소를 다 그렇죠. 짓지 않아도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기값도 그렇게 되면 더 상대적으로 싸질 수도 있는 찬스가 같이 오는 거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석유를 같이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그 이외에 수소 개발이라든가 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앞으로 에너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국가의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이즈 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생긴 원자력 협력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그 전력을 쉐어하기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은 예. 훨씬 더 우리 혼자서 하는 때보다 비용 부담과 얘기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저비용 사회로 내려갈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더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저비용이 되면 맨날 그 썼던 그 돈을 딴 데다가 투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썼던 돈, 집안에서 맨날, 그렇게 생활하는데 들어갔던 돈을 내리면은 그거 갖고, 뭐 집 사는데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뭔가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 물어보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30개를 직접 구체적으로 짜신 거예요? 다 짰죠. 왜 그 직접 스스로? 아니, 대한 같이 상황에서 다 있잖겠죠. 뭐가 예. 가장 현실성 뭐 학자들도 다 모아서 이걸 한 거고요. 이게 그냥 뭐 저 혼자 지금 얘기하는 이게 좋다가 아니라 실제 실증과 이 학문적으로 이제 전부 증명들을 해내는 프로세스를 하는 거죠. 또 하나 들어가면 스타트업 젊은 애들 친구로 하면 스타트업 마켓만 합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벤처 마켓과 뭐 들어가는 거 따로 놀고 일본 따로 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두 개만 합해서 얘기를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이제 뭐 비자 근데 솔직히 물리적으로 안 가도 여기서 컴퓨터를 얼마든지 저쪽 사람을 하이어할 수도 있고 반대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취직서부터 스타트업을 만드는 이 마켓과 얘기가 갑자기 팡 하고 커지는 거죠. 뭐 성장을 일본 시장에 할 수도 있고 한국 시장에 할 수도 있고 10년 전에만 이 얘기했어도 아유 말이 통해야지 시장이 갔죠 라고 할 텐데 인공지능이 뭐든 다 지금은 뭐 말이 안 통해서 뭐 이런 건 뭐 알겠습니다. 우리도 답이 없지만 회장님 말씀 중에 가장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거. 일본도 답이 없다. 정말 어떻게든 두 나라가 지금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년에 AI 서밋에서 이게 50기가 얘기하셨을 때 제가 그거를 역산을 주먹국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0조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000조 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들 멍하니 그냥 그랬었거든요. 투자금이 네, 투자금이. 그리고서 그거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 뭐 조 달러 얘기하고서 뭐 경원 얘기하고 뭐 250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샘 알트만은 사실 그 돈도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난 그 얘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 되게 궁금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기자로서 봤을 때야 그냥 전략적으로 보거나 돈이 있네 없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 너무 큰 돈들을 얘기를 할 때 나는 그 돈이 없는데? 라고 해서 쫄리는지 아니면 나도 한번 저런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챌린징한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궁금하다. 예, 뭐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저희가 도박을 할 때 칩으로 바꿔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얼마라는 그 감각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칩이 몇 개야? 자, 이것만 해갖고는 막 움직이는 것과 되게 비슷해집니다. 이게 어차피 뭐 내 개인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임,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게임, 그 다음에 뭐 전 세계가 하는 게임, 뭐 그냥 이렇게 생각되고, 그 안에서 내가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저도 그 게임에 같이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다행인 거죠. 아예 그 게임이 들어갈 수도 없어서 넌 빠져. 잠깐 해서 못 들어가면은 그건 좀 섭섭한 일이 되는데, 그래도 저건, 제가 돈이 얼마 있건 간에 어쨌든 저도 게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상대가 되게 부럽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거가 부러운 게 아니라, 나도 잘하면은 저렇게도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거 얘기가 된 거죠. TSMC가 조립을 하고, 네. 그것을 가져가서, 엔비디아가 파는데, 빅테크 업체들에게.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알맹이는 HBM은 하이닉스가 만드는데, 시총이 몇 배씩 차이가 나죠. 네. 그렇지. 응? 이거 없으면은 저쪽에서는 패키지 할 것도 없고, 엔비디아는 팔 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는 뭐, 글로벌하게 제일 큰 기업이 돼버렸는데, 그 기업의 가치, 뭐, 우리가 뭐 시가총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 그거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속으로. 고객 넘버원이 항상 돼야 되는 게 저희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객을 향해서는 저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허투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객을 방해하거나 들어와서 경쟁을 하거나 뭔가 안 좋은 형태로 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뒷받침을 하는 거다. 뭐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뭐 여기가 다른 사정에서 안 되는 거야.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탑 리스트의 고객한테는 고객에 대한 완전히 신뢰와 얘기를 구축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의리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고 항상 그래도 성공하고 계속 자기를 익스펜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이 자세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는 계속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램은 고객이 누군지 되게 불특정 다수인데 제품만 잘 만들면 되죠. 근데 요즘은 고객이 아예 그냥 딱 네. 찍어져 있으니까 가끔씩 밥도선 사야 되고 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면 한 탑 20 고객이 거의 저희 레버뉴의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니까 뭐그 20만 잘 관리해도 저는 뭐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많다고는 생각되는데 보통은 기업인들은 발언을 잘 안 하시려고 하고 그 이유는 좋은 발언을 해도 본전이고 뭐라도 시비 걸리면 손해볼 일만 있고 내가 뭐 말한다고 뭐 그거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일을 만들려면 굳이 대중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많으니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다들 말씀들을 안 하시기도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에 최 회장님 보면 여기저기에서 야, 저 주변에서 직원들이 좀 말리겠다 저건 좀 그만하시라고 할 만큼 이런저런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고 있고 그 중에서는 약간 레디컬해서 야, 저건 좀 그런데? 라는 부분도 있다는 걸 본인도 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본인의 모티브는 뭡니까? 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부터 받은 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계속 뭐 이제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국가 경제에 뭔가 개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뭐 회사로서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알아서 회사가 하는 그 얘기가 들어가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아버지도 그런 그 얘기를 위해서 이제 국가 경제나 얘기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저도 나이가 이제 65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을 다 갖고서 제대로 뭔가 말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나이가 이제는 뭐 몇 년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해야 한다. 내가 담고 있던 생각과 얘기를 아무것도 밖에다 안 전달을 하면은 이제 그거는 뭐 국가경제 이바지한 것도 아니고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얘기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 위치에서는 무엇인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말을 해야만 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가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선친께서 이런 뭐랄까요? 뭐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제가 그걸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티브는 뭐 이게 제가 뭐 돈을 덜 잘 보겠다 나와서 내가 멋진 말을 해갖고 뭐 유명해지겠다 뭐 전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런 얘기 제가 안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한 40년 이상 이 비즈니스를 보고 자랐던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처지에 와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방법론과 아까처럼 무슨 뭐 필요한 스터디가 있으면은 뭐 한일경제연대에서부터 뭐 필요한 스터디를 전부 해서 이제 국가에서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쓰거나 이제 사람들이 깨달아서 무엇인가 이제 대한민국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그럼 이제 후손한테 제가 물려줄 얘기라는 게 뭐 니네만 잘 먹고 살았냐 결국은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말씀 주셨는데 이게 뭐 직접 본인이 스스로 좀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꿔내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제가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려서 하다 보면 하나가 한일 경제 연대를 하는 그 연대 이코노믹 콜리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규제에서 보면 그 규제 개혁을 그냥 한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은 보면 성장을 하는 거를 그다음에 규제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하는데 포커스를 주고 성장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라는 패턴을 들어가고 그렇게 기업의 사이즈별로 있었던 규제는 철폐되고 없어져야지만 이제 이 활력이 생겨서 대한민국 경제가 한다.
성장합니다라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AI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거의 모든 AI와 얘기를 하는 툴을 우리가 잘 써서 정말 우리가 3등이 될 포텐셜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포텐셜을 실제화를 만든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대한민국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이 각도를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또 메가 샌드박스와 해외 시민 유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맨날 수출만 기댈 수가 없다. 내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규제를 바꾸고 해외 시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제 대한민국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게 제가 오늘 해법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바쁘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것 우리도 같아요. 바빠. 그래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오시는 걸로 우리가 예. 아쉬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